제어기와 반복 학습 제어기를 결합한 형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어기가 개발된 동기로는 해분식이나 또는 반해분식 반응기처럼 트랜지언트 상태에서 주로 운전이 되거나 비선형성이 아주 강한 무중압 반응 시스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옵셋이 발생하는 등과 같이 제어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어기 설계 시에 적분함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적분함에 대한 성능이 구조적으로 잘 포함을 하고 있는 적응 제어기 또는 반복 학습 제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반복 학습 제어기는 지금 보시는 구조처럼 이전의 궤도에서부터 새로운 궤도로 서메이션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어댑테이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구조 자체 내에 강한 적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 공정 시스템의 뛰어난 성능이 이미 검증되었던 비선형 모델 예측 제어기를 반복 학습 제어기의 형태로 변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제어기는 비선형 모델 예측 제어기에 비해서 계산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제어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학습 제어기는 1984년 아리모토 그룹에 의해서 기계공학 분야에서 로봇 8의 반복적인 로봇 8의 학습 제어 등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학습 제어기의 원리는 운전하고자 하는 현재 배치 이전에 그 배치 내에서 이용되었던 입력에 대한 궤도와 그 입력 궤도에서의 운전을 통해서 얻어진 그 오차 궤도를 이용을 해서 비례함으로 보정을 함으로써 현재 해분에서의 입력 궤도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K로 사용되었던 건 시간 지수가 아니라 해분 지수임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초반기에 스테이트라든가 출력 등의 오차가 계속 존재하게 되면 이 항이 계속 해분을 반복하면서 입력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발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분항 등을 사용하는 미분 형태의 반복 학습 제어기가 소개되었으며 또는 기존의 비례형 학습 제어기에 포게팅 팩터 등을 도입을 하여 이런 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피드포워드 형태의 제어기가 갖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피드백 형태의 학습 제어기가 소개가 되었으며 이후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 게인, 즉 러닝 게인이 최적의 러닝 게인을 갖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많이 보고되어 있던 MPC와 같은 최적 제어기를 반복 학습 제어기와 결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비선형 모델 기반 학습 제어기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시작을 적절한 상태 추정기를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천자의 경우 해분 지수를 나타내고 상천자의 t가 시간 지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k 해분에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 t 플러스 1에서의 상태를 계산을 하고자 할 경우 현재 상태와 입력으로부터 이 비선형 모델을 수치적분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선형 모델은 이전 해분의 시간 t에서의 상태와 입력의 값을 이용하여 선형화를 하게 되면 즉 이전의 스테이트와 입력에서부터 적분을 수행하고 그리고 발생하는 오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영차 홀드 적법의안을 적용을 함으로써 보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해분에서의 상태에 대한 수치 적분과의 차이를 통해서 해분 지수에 대한 상태의 차분을 정의를 하게 되면 원스텝 어헤드 프리딕션이 다음과 같이 작법의안들과 그 다음 상태 및 입력에 대한 차분 형태로 유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실제로 그 결과를 통해서 리니어 타임 베링 형태의 모델이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차분 형태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 부분에서부터 계속 값이 추가로 서메이션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원스텝 어헤드 프리딕션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전 해분의 스테이트와 입력을 사용해서 비선형 모델을 리니어라이제이션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투스텝 어헤드 프리딕션도 마찬가지로 작법의안들과 스테이트 및 인풋의 차분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 식에 앞서 유도되었던 원스텝 어헤드 프리딕션 항을 대입을 하게 되면
즉 리니어 타임 베링 모델을 계속 프리딕션 항으로 전개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현재 상태와 자코비안들 그리고 입력에 대한 차분 형태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어떤 P-스텝 이후까지의 즉 P-스텝 오리엔티드 프리딕션을 계속해서 예측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항들을 행렬로 나타내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태의 차분 형태로 예측이 다 된 이후에 그다음 P-스텝 그 구간 내에서 예측 구간 내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출력의 기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그 출력에 대한 출력 함수를 마찬가지로 이전 회분에서의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상태를 이용하여 선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을 얻을 수가 있으며 이러한 이 식에 앞서의 그 P-스텝 오리엔티드 프리딕션을 다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 출력하고자 하는 제어의 예측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P-스텝 내에서의 어떤 출력의 입력에 대한 함수의 관계로 정리를 나타낸 것인데 결국 그 항을 살펴보시면 상태 추정기를 통하여 추정한 현재의 상태 그리고 이전 회분에 있던 그 K 하천자들을 여기 보시면 K-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 회분에서 얻어졌던 저장되어 있던 상태들과 입력을 이용해서 이러한 자코비안들을 계산을 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자코비안들도 손쉽게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입력에 대한 어떤 미래 출력의 함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입력의 형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회분으로부터의 차분 형태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 제어의 형태로 프리딕션 항이 유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모델 예측 제어기와의 우선 비교를 해보면 비선형 모델을 이용한 모델 예측 제어기를 이용할 경우에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예측항 내에 프리딕션 호라이즌 내에서의 수치 접근항이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수치 접근항들이 실제 이런 프리딕션 항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계산상의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프리딕션 호라이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수치 접근항에 필요한 계산 시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 접근항을 계산하는데 컴퓨테이셔널 버든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알고리즘의 경우에 그러한 수치 접근항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 회분으로부터 간단하게 자코비안만을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력의 크기와 회분 및 시간 지수에 대한 입력의 변화량에 대하여 제한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사용된 제어 입력이 차분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분 형태로 이러한 제한들을 변형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입력의 크기에 대해서 우선 하한과 상한의 그 제한점을 고려를 하게 되고 여기선 이전 회분에 대한 입력 궤도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기에 대한 제한은 손쉽게 차분 형태의 제한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회분 지수에 대한 입력의 변화량에 대해서 사용된 하한과 상한을 정의를 하여 줌으로써 그 형태 그대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 지수에 대한 입력의 변화량에 대한 제한을 살펴보면 이 제한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산술적인 그 매니플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그 시간에 대해서 같은 동일한 회분 내의 시간에 대한 어떤 입력의 변화량을 소문자 델타를 이용하여 정의를 하게 되고 대문자 델타는 회분에 대한 차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차분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서 정의되는 것은 모든 회분마다 시작할 그 지점에서의 입력의 크기 값은 일정한 부분에서 유지되는 것을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와 가정을 통해서 매 시간 샘플링 타임마다 변하는 그 입력의 크기가 심하게 변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을 고려할 시에 몇 단계의 그 산술적인 변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 반복 학습 제어기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차분 형태의 그 부등식 형태로 평면 부등식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개발되었던 그 반복 학습 제어기 형태의 입력에 대한 미래 출력의 어떤 프리딕션항을 이용을 해서 2차 형태의 성능 지수를 정의를 하게 되고 이를 최적화함으로써 최적의 제어 입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제한을 만약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미분을 통하여 바로 차분의 값을 얻을 수 있고 제한이 고려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너틱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반해분식 공정합 반응기의 적용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정합 반응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합 반응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시 반응과 성장 반응, 종결 반응, 그리고 연쇄이동 반응의 크게 4가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량체를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응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 반응 메커니즘으로부터 직접적인 물질 수지식을 유도할 경우 매우 복잡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의속도 상수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의속도 상수법에서 다음과 같은 의속도 상수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수의 형태로 정의를 함으로써 물질 수지식이 단량체에서 개발된 것과 마찬가지 형태로 간단한 형태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각 사슬 길이, 모든 사슬 길이에 대한 그 물질 수지식을 개발을 유도를 할 경우 속도식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활성 및 비활성 부분자 농도에 대하여 모멘트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합 반응 메커니즘으로부터 물질 수지식을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각 성분에 대한 대시제와 용매, 그리고 연쇄이동 반응물, 그리고 두 단량체에 대한 물질 수지식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형태는 지금 보시는 형태는 단중합에서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됐던 의속도 상수가 앞서 정의해서 보셨던 것처럼 각 엘리먼털 리액션들의 속도 상수들, 곧 반응 QTB 등과 같은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이 물질 수지식은 아주 높은 차수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비선 형성도 매우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이 물질 수지식 외에 질량 평균 분자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활성 및 비활성 고분자 농도에 대해서 2차 모멘트까지의 물질 수지식을 추가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물질 수지식을 계속 접근을 하여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심의 대상인 질량 평균 분자량과 공중합 조성비에 대해서 공중합 조성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뮬레이션 수치모사에 사용되었던 공정합 시스템을 살펴보면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와 메틸 아크릴레이트를 2개의 단량체로 사용하는 용액 공중합 반응 시스템입니다. 물질 수지식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은 비선형성이 아주 심한 시스템이며 아주 많은 속도 상수들 중에 일부는 문헌에서 나머지는 이전에 저희 2007년의 연구를 통하여 추정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선형 모델을 실제 수치모사에서는 플랫으로 가정을 하게 되며 또한 이 상태 기반 모델을 바탕으로 비선형 모델 기반 반복 학습 제어기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어기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어 입력으로는 반응기로 공급되는 공급물의 유량과 그리고 반응 온도를 제어 입력으로 사용을 하였으며 이 둘을 이용하여 공정합체의 조성과 질량 평균 분자량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 입력의 크기와 세분 및 시간 지수에 대한 입력의 변화량에 대해서 제한을 고려를 하였으며 샘플링 시간과 프리딕션 및 컨트롤 호라이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능 지수에 사용되었던 입력 및 출력에 대한 웨이팅은 시행착오법을 통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우선 공조합체 조성과 질량 평균 분자량을 각각 0.85와 18만 2천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어에 대해서 수치모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반응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주기적인 외란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주기적인 외란의 경우 반복 학습 제어기를 통하여 충분히 그 외란을 제거할 수 있지만
비주기적인 외란의 경우 실제 반복학습 제어기에서 성능이 약간 저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능한 비주기적인 외란은 실제 중압 반응기의 경우 반응기 외부 벽에 이런 중압체들이 이제 붙게 되어서 열 전달 개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는 반응기의 온도보다 실제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그 유지되는 정도가 매 회분이 반복됨에 따라 그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비주기적인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비주기적인 외란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외란 제거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두 제어 입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처음으로 상태에 대한 궤도를 얻었으며, 그 이후부터 비선형 모델 기반 반복 학습 제어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학습 제어기가 적용된 경우에 약간의 옵셋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입력을 살펴보시면 제어기가 공급 유량을 하한선까지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것은 공중합체 조성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목표치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합체 조성이 목표치에 도달한 이후에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족한 MMA 양, 즉 반응성이 더 큰 MMA를 보충해주기 위해 공급 유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량 변경 문제량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 반응기의 온도를 납시하여 줌으로써 목표값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분을 다시 적용을 해서부터 다시 비선형 모델 기반 학습 제어기를 적용하였을 때 옵셋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적용 사례 연구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이재영 교수 등에서 제안되었던 그 언벨저드 디스터번스와 같은 어떤 추가적인 접근함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순수한 디터미니스틱한 형태의 그냥 제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분이 반복될수록 옵셋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제가 그 입력 값들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의 해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제어 입력 값이 거의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어서 발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어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계 형태의 반복 학습 제어기를 적용하여 같은 레귤레이션 문제에 적용을 했습니다. 반복 학습 게인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법을 통하여 결정을 하여주게 되는데, 사용한 실제 수렴을 위한 회분의 횟수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게인의 값을 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할 경우 입력이 발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레귤레이션 문제에서 비주기적인 외란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횟수의 회분을 반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목표치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엔 어떤 특정한 회분에 강한 외란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외란 제거 성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회분에 공급되는 그 공급물에 들어있는 게시제의 양을 2배로 하여 반응 속도가 아주 크게 되도록 이렇게 외란을 주입을 하였습니다. 외란이 주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합체의 조성은 초반부에 약간 미세한 증가를 보인 이후에 일정하게 잘 유지되고, 하지만 질량 변경 문제랑 같은 경우는 그 게시제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 이 외란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회분 이후부터, 즉 공급물의 게시제의 농도가 노멀 컨디션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그 목표치에 잘 제어 출력 값들을 잘 유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학습 제어, 초반의 반복학습 제어기의 경우에는 피드포워드 형태이기 때문에, 즉 현 배치에 존재하는 그 디스터번 외란 등을 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한 편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산업 현장의 적용을 위해 실제 특정 출력에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레귤레이션 성능을 검증하여 보았습니다. 실제 특정 잡음이 존재 시에도 제어 입력이 발산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이
두 제어하고자 하는 출력이 목표값에서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반복학습 지역기를 개발하여 반해보식 공정화 반응기에서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수치모사 결과 공자 종합 반응기에서의 품질 제어를 위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알고리즘의 개발 과정에서 계산 과정에서의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치모사를 통하여 실제 중합 반응 또는 화학 반응, 해본식 또는 반해본식 화학 반응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